우리 같아야지. 정의역이랑 공역도 각각 같아야. 같고 이것도 만족을 해야 같은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히 함수값만 같다고 같은 함수라고 하시면 안 된다. 그것만 좀 조심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아닌 패턴들을 조금 볼 건데, 자, 이런 거. 이제 고기를 놓을까? 쟤는 얘가 3번.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보면 요 지금 대응관계를 두 개를 보여줬거든. 보기에서 3번, 4번 보면은 이거 두 개는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냐면 이유가 가는데, 얘는 2, 8에 잘 대응 같고 3도 9에 잘 대응 갔어. 근데 누구? 4 혼자 짝이 없지. 그러니까 남는 것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4도 짝이 있어줘야 되는데 짝이 없으니까 이건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왜 문제가 있냐면 2, 8로 잘 갔고 4도 8로 잘 갔어. 근데 3이 7도 갔고 9도 갔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거는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x는 오직 몇 개? 하나. 더도 말고 딱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함수가 되려면은요, 거기 그 157쪽 보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초록색 글씨 있지? 거기 줄쳐놓자.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만. 그러니까 없어도 안 되고 두 개도 안 돼. 딱 하나만 대응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건 다 설명을 했고. 참.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공역은 보통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의역은 네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뒤에 나오니까. 자, 그럼 정말 우리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158쪽이나 이제 159쪽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다 한 거거든. 설명을 다 하고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159쪽에 그 어드바이스 3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숫자로 대응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뭐 이런 거, 사람이야 나나 정우나 몸무게 몇 개씩 갖고 있어? 한 개씩 갖고 있지. 그런 관계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시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함수라는 개념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뭐 160쪽 보면은 뭐 함수를 누가 이제 처음 정의를 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드바이스 5를 보면 이를테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y는 2x-1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실수 x에 실수 2x-1을 대응시키는 대응관계 f가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y는 2x 빼기 1이라는 함수를 f
땡땡 x가 하살표 2x-1로 대응된다 라고 표기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지만 근데 우리는 보통은 y는 2x 빼기 1이나 fx는 2x-1 꼴로 더 많이 사용을 할 거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자, 근데 이제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이제 뒤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 만약에 y는 루트 x-1 플러스 2라는 함수를 주잖아? 그럼 이거는 어떤 뭐 함수 f가 x를 루트 x-1 플러스 2에 대응을 시킬 거야 이렇게 되잖아. 응?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사람들이 뭔 생각하냐면은 x에 그러면 다 집어넣을 수 있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x에 막 0 집어넣어. x가 0이야. 0을 여기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i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본다고 했잖아 보통. 그럼 우리 이런 허수는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의역은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 이거. 공역은 실수 전체가 맞지만. 응? 자,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만 함수를 다름으로 이와 같은 대응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을 꼭 써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다 이거야. f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x가 루트 x-1 플러스 2로 대응이 될 거고 근데 이 x가 어떤 집합이야 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얘 그럼 실수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게 실수. 그럼 정말 이거는 문제가 없지. 플러스 2는 문제 되는 건 이 근호 때문에 문제 아니야? 우리 근호는 항상 근호 안의 수가 뭐 이상? 0 이상. 그치? 그래서 우리는 x-1이 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뭐 이상? 1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도 요렇게 똑바로 밝혀 써줘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거지. 딸랑 이렇게만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석 저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마음에 좀 안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정의역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어디다 좀 써볼까? 계백문 써볼까? 그래서 우리 계백문에 정의역을 조심해야 할 함수 이렇게 써보자. 자, 어떤 애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보네 이렇게 근호 있는 애. 그러면은 우리 근호 안의 식이 뭐 이상 돼야 된다? 0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정의역을 따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분수꼴이야. 분수꼴. 분수꼴이면 절대로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요런 함수를 뒤에서 다룰 거란 말이야. 우리 요렇게 근호 있는 수를 뭐라고 불러? 정말 근호 복길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 요런 y는 해서 근호, y는 분수꼴 이러면은 얘는 이제 무리함수라고 부를 거고 분수꼴인 함수를 유리함수 그치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더 추가가 되는 게 있거든. 정우야 이것만 이제 조심하면 되는데 너네는 뭐 무조건 툴을 쓰는 걸 일이 없기 때문에. 자, y는 해서 이건 대수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요 본 적 있어? 정우야? 로그, 그치? 뭐 로그 A라고 해서 요렇게 있거든? 요렇게 생긴 로그 함수를 우리가 대수감을 배울 건데
배수 철 단원이고요. 지수, 로그, 함수. 근데 우리 요 로그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미치라고 부를 거야.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그 미치 맞아. 그 A의 그치 n제곱 했을 때 요걸 뭐라고 불러? 미치라고 부르지. 그 미치 이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진수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 진수. 근데 이 진수도 항상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요거까지만 조심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함수들은 정의역을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왜 그래서 로그를 왜 만들었냐면 정말 이거야. 내가 쌤이 정우한테 이렇게 물었어. 정우야 뭐 2를 몇 제곱하면 8이 되니? 이렇게 물었어. 그럼 정우가 뭐라고 대답해? 3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지? 2를 그러면은 몇 제곱을 하면 16이 되니?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래? 4 이렇게 대답 잘 하겠지. 근데 수학자들은 이게 궁금했잖아. 2를 몇 제곱하면 15가 될까? 이건 별로 어때? 바로 우리가 대답을? 근데 있긴 있을 건데 우리가 바로 대답을 못하겠잖아. 그래서 수학자들 정의를 한 거야. 그럼 이 별표라는 수는 2를 별표 제곱했을 때 15가 되는 수야 라고 정의를 했고 그게 로그 2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2를 로그 2의 15제곱을 하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수학자들이 15는 어떡하지? 해서 만든 게 로그야. 그래서 결국에는 봐봐. 그러면 정우야 로그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 여기 있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지수. 그치. 우리 지수는 뭘 배워?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이랑 매우 유사한 게 그래서 로그가 가지는 성질이야.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대소가면 열심히 배우시면 된다. 근데 너네가 처음에 로그 배울 때 되게 어려워하거든? 근데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는 로그 갖고 고민하는 놈 아무도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처음에는 니네가 연습을 안 해도 돼. 로그 성질을.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을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함수들이 있고, 그래서 밑에 보기 4를 보면은, 다음 함수들의 정의역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162쪽이야. 162쪽. 그래서 y는 x제곱 x 2번 y는 루트 4-x제곱 3번 y는 x-2분의 3. 자,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을 구하라네. 그러면은 자, 우리 2차 함수는 뭐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곱해서 빼기 x 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정의역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x가 x는 그냥 실수다. 실수 다 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혹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실수 집합은 라지 R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자, 2번은 근데 뭐가 있어? 정우야? 근호 있네요. 근호 있으니까 그럴 땐 조심해야 돼. 요게 뭐 이상 돼야 돼? 요게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4-x 제곱이 0 이상이 돼야 되니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요렇게 되는데, 그럼 x는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사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분수꼴이네. 분수꼴. 그럼 뭐 조심해라? 분모가 절대로 뭐가 돼선 안 돼? 0이 돼서 안 돼. 이걸 조심해 주라는 거야. 분수꼴로 줬을 때는. 그러면은 이것도 집합으로 써줘야 되니까. 자, x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자, 그럼 요거는 x는 뭐면 안 돼? 그러면 0 되면 안 되니까. 정말 1 넣으면 0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그리고야. 1도 되면 안 되고, 뭐도 되면 안 돼? 2도 되면 안 되죠. 그래서
1도 아니고 2도 아닌 실수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조심을 해야 되는 함수는 근호 있는 함수, 분수 버리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조금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정우야, 이거 사실 우리가 아는 함수다. 아는 함수? 아는 그래프다. 봐봐. 우리 근호 있을 때 근호 거슬리면 뭐 해? 그럼 제곱해볼게. 이거 정우 네가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아, 그치, 보여? 이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다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거는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2인, 중심이 뭐인? 원점이 1이 돼요. 근데 얘는 맞아, 사실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쟤는 정체가 뭐냐? 정우야, 원을 반은 뚝 자른 거야. 뚝 잘랐을 때 여기 밑뚜껑이 있지? 왜? 이거는 플러스 근호니까 뭐보다 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식은 지금 원중에서 윗뚜껑을 의미하는 거야. 윗뚜껑을 의미한 거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왜냐면 요렇게 했을 때 제곱을 없앨 때 뭐가 생겨? 근호를 그냥 씌우는 게 아니고 앞에 뭘 붙여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뭐가 된다? 밑에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야. 음수값들이니까. 그래서 요 원을 반을 뚝 자르면은 각각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맞아. 이렇게. 그래서 정우가 요 식이 눈에 익으면 좋겠어, 쌤이. y는 루트 뭔가 a 제곱 빼기 x 제곱. 요거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 그래프를 그리면 반론이네. 반론이네를 좀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기 5번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인 두 함수가 있는데 F는 G임을 보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정의역은 그거라고 했으니까 일치했고, 그럼 이제 그냥 뭐 해보면 돼? 이런 애들은. 요런 녀석들은. 그냥 함수 넣어보면 되지 뭐. F-1 X는 절대값 X 빼기 1이고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럼 F-1부터 구해보자. F-1 구하면 얼마나? 1 빼기 1이니까 0이다, 그지? 그 다음에 G-1로 구해봐. 그럼 1 빼기 이것도 1이니까 얼마나? 0. 그럼 F-1, G-1도 같고, 그 다음에 F0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G0도 0 빼기 1이니까 얼마? 알수 똑같네. 그 다음에 F1 더하면 또 1 빼기 1이니까 0이고, G1도 1 빼기 1이니까 얼마나? 0이네.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다 같은 곳에 대응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함수일 수밖에 없네요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지. 예? 자, 요 같은 함수 이런 거는 쉽고, 자,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이제 9-1번 딱 풀어볼게. x랑 y인데 x에서 y로 대응된 집합이거든. 근데 우리가 함수인 것을 찾고 치역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정우야 그냥 착실하게 뭘 해주는 게 좋냐면은 그냥 요 그림을 그려.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y 1, 2, 3, 4. 그러니까 요거 그려놓고 표시하는 게 훨씬 나아. 2번 요것도 그리고 이럴 때 진짜 전자칠판 있으면 엄청 편한데. 쌤이 그래서 원래 전자칠판을 쓰던 학원에서 안 쓰던 학원으로 옮겼거든. 근데 쌤이 그래서 전자칠판은 막 이렇게 너네 패드 쓰는 거랑 똑같잖아. 막 필기하면 동그라미 그리면 동그라미 막 이쁘게 그려지고 막 종이 쳐버렸네. 근데 이제 쌤이 그거를 막 쓰다가, 그리고 그거는 막 쌤이 지웠어. 근데 막 필요하면 되돌리기 버튼이 있잖아.
나타나잖아. 그래가지고 쌤이 막 그렇게 하다가 학원을 옮겼는데 순간 그림을 지웠거든. 근데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쌤이 뭐였냐면 봐보자. 그래가지고 아 맞다 이건 전자칠판이 아니지 아무튼 이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그잖아. 그래가지고 이어가지고 우리 9-1번 문제를 마저 풀어보면 자 1번 함수는 x를 x에 대응시키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데 이미 끝이 나지. 근데 1은 1로 하고 2는 2로 갈 텐데 마이너스 1은 짝꿍이 없으니까 이건 뭐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될 거고 2번은 x가 x 플러스 2에 대응되는 함수래.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가겠어요? 1로 갈 거고 1은 3으로 갈 거고 2는 4로 가겠지. 그럼 이거는 잘 다 대응이 하나씩 됐네. 그럼 이건 뭐가 맞고? 함수가 맞고 함수가 맞으면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치역은 그치 일선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함수가 절대값에 대응되는 거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갈 거고? 1로 갈 거고 1도 1로 갈 거고 2도 2는 2로 가겠지. 근데 이것도 함수는 맞아요. 그치? 하나씩 잘 이쁘게 대응했으니까 치역은 1이랑 얼마 되겠어? 2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x를 x제곱에 대응을 시키고 그럼 마이너스 1, 1로 1도 1로 2는 4로 그럼 이것도 이쁘게 다 대응이 됐으니까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고 치역은 1, 4가 되겠지 원소가. 자 5번 같은 거는 이제 조건이 주어진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0 이상이면 짝수로 대응하고 0보다 작으면 홀수로 대응하라고 했는데 얘가 0보다 작거든. 근데 홀수가 누구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정우야. 1에도 가고 3에도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양다리를 걸치는 상황이네. 그럼 이건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 그치? 자, 그 다음 6번은 0 이상이면 1로 대응시키고 0보다 작으면 0에 대응시키랬는데 그럼 얘네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 1로 잘 이쁘게 대응이 되거든? 그럼 얘는 음수니까 0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역에 0이 없으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함수인 거는 2번, 3번, 4번이 될 거고 지역도 각각 이렇게 보고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9-2번 좀 설마 어디 가니? 잘 모르겠어요. 몰라. 하얀 말고. 이거 할머니 댁이나 외할머니 댁 잘안 그래? 다 서울이어서 사실. 원래 다 서울에 있어서 자,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f가 x는 그럼 0, 1, 2, 3이니까 음이 아닌 정수라고 볼 수 있겠네. 음이 아닌 정수를 정의역, 공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고 m이랑 n은 다 x의 원소인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은 f는 m제곱 더하기 n제곱 은 fm 전체 제곱 더하기 fn 전체 제곱이랑 같고 F2는 절대 0이 아니랍니다. 그랬을 때 F0, F1, F2 값을 구하라고 하네. 자, 정우야, 요런 거 이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막 미지수 2개 넣어놓고 막 정의를 줄 거거든? 요런 거는 정우 네가 보통 0, 0부터 항상 넣어보는 게 좋아. 근데 물론 얘는 F0을 구해보라고 하니까 그걸 먼저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쌤이 M에 0 넣고 n에도 0을 넣고 둘 다 0, 0을 넣어보면 0제곱 더하기 0제곱은 0이고 얘도 F0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F0 이것도 전체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쌤이 막 이거 F0 똑같다고 막 난리는 안 된댔어. F0이 0이 아니라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F0은 뭐 돼? 0 되지. 그럼 F0으로 묶어내시고요. 인수분해 해야 돼, 방정식은 항상. 그럼 2F0 마이너스 1은 0 되는데, 그럼 F0은 뭐 또는 뭐 나와? 정우야? 0 또는 F0은 2분의 얼마? 2분의 1 된다, 그지?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은요. 우리 아까 얘가 분명히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랬거든. 근데 여기는 0, 1, 2, 3, 2가 의미하는 정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처럼 0을 2분의 1에 대응을 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얘는 이제 문제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F0은 얼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 0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0은 구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요런 거는 또 문제에서 F0 구하고, F1 구하고, F2 구하랬잖아, 정우야. 그럼 요건 순서대로 구해주는 게 좋아. 어? 자, 그럼 우리 이제 0 알고 1 구하고 싶으니까 M에 뭐 넣고 N에 뭐 넣을까? M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넣어봐? 1 넣고 N에 얼마 넣어봐? 0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1 더하기 0이니까 얼마가 될 거야? 1이 될 거니까. 이제 1이랑 0을 넣어보면 1제곱 더하기 0제곱이니까 이쪽은 F1이 될 거고, 그러면 F1 전체 제곱 더하기 F0 전체 제곱이 될 텐데, 우리 방금 F0이 얼마인 거 구해놨지? 0이고 구해놨지? 그럼 이거 뭐 되겠어? 0 되겠네? 없어지겠네? 그럼 얘는 F1은 F1 전체 제곱이 되는데, 정말 얘는 어때? 얘 같은 경우는 다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 얘는 F1이 뭐라고 줬어? 0이 아니라고 줬으니까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F1이 얼마인 거 알 수 있지? 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F1은 1인 거 잘 구했고, 그럼 이제 F2 구하고 싶어, 정우야. 그럼 이제 M이랑 N을 각각 넣어볼래?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2 만들면 되니까. 1 더하기 2라면 2 되잖아. 그럼 M에도 뭐 넣고? 1 넣고 N에도 1 넣는다. 그러니까 다 이제 네가 주어진 거 써먹는 거다. 이 소리야. 힌트가 되는 숫자들. 그럼 이거는 F2가 될 거고, F2는 그러면 F1 전체 제곱 더하기 F1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된다? F2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요런 거 너네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정말 쌤이 보니까는 좀 결국에는 경험이야, 경험.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네가 좀 숫자 감에 대한 걸 익혀야 돼. 아, 이럴 때는 내가 뭐 대입하는 게 좋겠다. 뭐 대입해볼까?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해서 네가 좀 숫자에 대한 감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고. 너네가 이런 거 어려워하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 쌤 유제 9-2번 한 번 더 풀어볼게. 유제 9-2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1 만들고 싶거든? 그럼 x, y 뭐 대입해주는 게 좋을까? 1, 그치? 그럼 x도 1, y도 1 대입해주면은 f1은 f1 더하기 f2이 되니까 날라가서 f1은 얼마 돼? 0 되겠지? 증명된 거야. 해봤더니 f1은 얼마 나왔네? 6 나왔네. 2번 이제 fx 세제곱이 3fx랑 같냐고 물었거든.
자, 그럼 요것도 차근차근 합시다. 우리 요거는 그럼 핵심이 뭐냐면 요 함수는 두 개 뭐 곱하기를 뗄 수 있다 이 소리거든. 그럼 이 x 세제곱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정말. X 곱하기 그치, x 곱하기 x 제곱 보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fx 곱하기 x 제곱이면은 fx 더하기 fx 제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곱하기 있네. 여기도 x 제곱이니까 뭐 곱하기 뭐로 볼 수 있어? x 곱하기 x라고 볼 수 있으니 요것도 한 번 더 정의에 의해서 fx 더하기 fx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는 fx가 무려 몇 개 돼? 3개니까 몇 fx? fx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fx분의 1이 마이너스 fx랑 같다는 거를 말하라고 하는데,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럼 정우야, 이것도 잘 봐.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건 f1을 알아. 그 다음 곱하기를 이렇게 떠일 수 있다는 거 같고, 근데 너 x분의 1이랑 x랑 째려봐봐. 얘는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지. 우리 뭐를 역수관계라고 불러? 정우야? 그래서 1이 되고 그치? 곱해서 1이 되는 수. 그럼 이거를 fx 곱하기 x분의 1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fx 더하기 fx분의 1이 되겠죠? 정의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f 실제로 얼마니까? 1인데 f1은 우리 1번에서 얼마인 거 증명했어? 0. 그럼 0은 fx 더하기 fx분의 1이 되니 이 양을 해주면은 fx분의 1은 마이너스 f 뭐가 될 거다? x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시키는 해보면 된다. 조금 복잡해 보이고 뭐 저런 거 배운 적 없는 것 같지만 충분히 니네가 이렇게 해낼 수 있으니까 보면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가 뭔지 되게 이제 배워갔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x 하나에 y 하나가 무조건 대응이 된다, 그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무슨 쌍으로 나타낼 수 있어? 순서 쌍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함수를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을 모아둔 거, 그 순서쌍의 집합을 함수에 뭐라고 부르나? 그 그래프. 원래는 집합이야, 함수의 그래프. 순서쌍들은 다 모아놓은 거야. 그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래프는 그럼 이 순서쌍을 어디다가 찍어놓은 거야?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놓으면 이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을, 그냥 기하적 표현을 생략하고 함수에 뭐라고 부르는 거다? 그 그래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뭐야? 요게 뒤에 있지. 그래서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은 요게 무슨 선을 그어?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오직 몇 개에서만 만나야 된다? 한 개에서만 만났을 때 이게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게 아까 우리가 x가 오직, 그지?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게 함수의 정의니까. 그래서 우리 원은 어때? 원은 우리가 이렇게 그으면 몇 개에서 만나? 정우야? 두 개에서 만나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않는 거다?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166쪽에 하고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거기 166쪽에 보면 보기 2번 있지? 그래서 보기 2번 밑에 0구라고 보여? 정우야? 거기 줄 쳐놓자. x는 a를 그을 때, 즉 세로선이야. 세로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다. 자, 안 만나는 것도 안 돼, 정우야. 오직 몇 개에서 만나야 된다? 한 개에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그으면 몇 개에서 만나니까? 두 개에서 만나니까 이건 함수가 아닌 거지.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어디서 그어도 몇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니까 이건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은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요거를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요거를 이렇게 뚝 잘라
뚝 잘라서 원을 반반으로 표현을 해. 그럼 그거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기 3번하고 내용은 결국에는 좀 그래프를 해석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너네가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쌤 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뭐 함수의 영역 해가지고 부등식의 영역 해가지고 부등식을 좌표 평면 표현하고 이런 걸 배웠었거든? 근데 너네도 이런 거를 안 배우지만 실제로 은근슬쩍 어디서 언급을 해버리냐면 너네 2차 부등식 배울 때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게 y는 f 뭐야? x지. y는 fx고 우리 x축을 딴 말로 y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y는 0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fx가 뭐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이 요거 작은 부분 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야. 좀 더 복잡하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때? 요 두 부분은 fx가 요거보다 큰 부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여기서 x축과 얼마는 요 두 점들은 fx가 얼마일 때 0일 때 요런 거를 볼 수 있냐라고 묻는 거야. 그 다음에 물론 요런 것도 물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함수를 두 개 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하면은 우리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이렇게? 두 개 생긴다 그지? 그럼 얘는 만나는 거니까 말 그대로 fx랑 gx가 뭐 한 거야? 같은 지점이 되는 거고 우리 요 부분은 이제 누가 위에 있는 거야? 정우야? 따라가면 gx가 fx보다 어디 있어? 위에 있지. 그럼 이런 거는 위에 있으니까 gx가 fx보다 뭐 하다?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크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들 이제 오히려 누가 위에 있어? fx 값들이 더 위에 있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은 fx가 gx보다 뭐 하다?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고 더불어 가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긴 해요. x는 뭐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이러면은 그냥 이거는 x는 뭐를 그어놓고 정말 0을 그어놓고 무슨 쪽 크다니까? 오른쪽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 만약에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래. 그럼 이거는 어디 표시하면 되겠어? y는 1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작으래. 작대. 그치 밑에 쪽 이런 식으로 네가 요걸 부등식을 보고 이렇게 영역을 표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고 조금 더 복잡한 걸 보면은 이런 거 y는 x 플러스 1이 이 직선이잖아.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y가 x 플러스 1보다 큰 부분은 그럼 어딜까? 크다니까 x 플러스 1보다 커야 돼. 뭐 이겠어? 그치 이 그래프 얘는 여기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건데 니네가 직관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는 없다.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168쪽에 필수예제 9-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9-3번을 그 막쌤들 그 이론에다 보면 x는 0 이상이고 뭐 y도 0 이상인데 y는
x 플러스 1보다는 작으면서 y는 뭐 2x 빼기 1보다는 그거나 같은데 이거를 만족하는 x, y 순서상 중에서 뭐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런 거 할 때가 있었다. 요새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 경제수학책이 나. 너네 여기서 뭐 경제수학 뭐 거의 할 일 없으니. 자, 두 집합. 이렇게 있고 y. 자, 이렇게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돼요. x에서 y로 정의되는 함수고 x는 x제곱 빼기 1에 정의되는 함수래. 자, 그럼 함수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네. 일단 쌤이 이렇게 그림 그릴게. x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고요. 그다음에 y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랑 3이야. 그지? 그러면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마이너스 1은 그러면은 1 빼기 1이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0은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1은 1 빼기 0이니까 또 0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4 빼기 1이니까 어디로 갈 거다? 3으로 가는 거지. 얘는 하나씩 이쁘게 대응되니까 함수가 맞고 그거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냈으니까 정은 뭐 순서상 쓰라는 거야. 마이너스 1, 얼마? 0, 그치. 0, 마이너스 1, 1, 1, 2, 3 이렇게 쓰라는 거지. 자, 이게 원래는 함수 그래프인데 이렇게 보면 한눈에 우리가 뭔가 보기 힘드니까 좌표평면을 뭐 하는 거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 보면은 자, 마이너스 1일 때 0, 0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1. 그 다음 1,0 맞네. 쌤 잘못 봤네. 1,0이니까 여기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2,3 해서 2 하고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이렇게 점을 4개 찍을 수 있겠지. 그럼 얘도 보면은 정의역 원소 하나당 보면 선을 그어보면 몇 개에서밖에 안 만나? 한 개에서밖에 안 만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번은 치역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네. 치역 구하라는 거는 치역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함수 그래프란 이런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보통 정의역을 저렇게 정수로 얘기해주거나 자연수로 얘기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그래프들은 왜 이어져 있냐면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들을 다 어때? 이 점들 사이 이렇게 많은 점들이 있으니까 요거들이 이어져서 뭐로 보이는 거야? 선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저 이차함수를 만약에 실수 전체로 정의역을 확장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169쪽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첫 번째, 우리 함수 종류 중에서 첫 번째는 1대1 함수야. 그럼 이건 어떤 경우냐면 정말 원래 x값 두 개가 y값 하나에 같은 데 가도 상관이 없었잖아. 근데 얘는 정확하게 x값이랑 y값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x가 하나 찜했어. 그럼 나머지 x는 그 y로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이걸 유식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x1이랑 x2가 뭐 하면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무조건 뭐 하나? 다르다. 이게 그래서 1대1 함수에 뭐가 된다? 정의가 돼.
x값 다르면 y값 다르다. 함수값 다르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게 참이니까 당연히 누구도 참이게. 이게 또 명제잖아. 명제가 참이면 태우도 참이지. 그래서 fx 1이랑 fx2랑 뭐 하면 같으면 x1이랑 뭐랑 x2도 같다도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몇 대면 함수? 1대1?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는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1, 2, 3 있고 1, 2, 3, 4가 있는데 뭐 1은 2로 가, 2는 3으로 가, 3은 어디로 가? 뭐 4로 가. 이렇게 갖다 치자. 그럼 저걸 봐봐. 그럼 이거는 x값 다르면 y값 다 달라. 그럼 이건 몇 대면 함수가 맞아? 1대1 함수가 맞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수학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럼 요게 이제 치역이 되는 거거든? 그럼 치역이랑 공역이랑 어때? 달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1대1 함수 다음에 뭘 배워? 1대1 대응을 배우거든? 이 1대1 대응이 탄생한 배경 자체가 뭐냐면은 수학자들이 이 생각을 한 거야. 아니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했을 때 f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러면 y를 정의역으로 만들 수 있지도 않아. 만들 수 있지 않아? 그럼 y에서 x로 대응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함수라고 또 부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만약 이 상태면 정우야 이 초록색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 함수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알겠어? 왜? 누가 짝꿍이 없어? 아니지 4는 서로 잘 맞아. 1이 짝꿍이 없는 거야. 문제가 생기네. 그럼 이런 일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 거야. 첫 번째 몇 대 몇 함수면서 1대1 함수인데 걔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치역이랑 공역이 어떤 경우가 있다?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x가 1, 2, 3이고 y가 1, 2, 3이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좀 이쁜 상태가 돼. 그래서 내가 x에서 y로 가는 걸 함수 f라고 했을 때 요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함수라고 정확히 부를 수 있는 거지. 1은 어디로 가고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는 새로운 함수가 딴딴 탄생하는데 f의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걸 f의 역함수. 우리 거꾸로 가는 거 뭐라 그래? 역주행이라고 하잖아. 차가 거꾸로 역주행을 했다. 술 먹고 음주운전 차량이. 그래서 여기 거꾸로 가는 거를 우리가 f의 역함수라고 부를 거고 요거를 표현으로 f 인버스라고 읽으면 돼. 인버스가 아마 거꾸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좀 발음이 너무 구리나. 인버스. 그냥 인버스 할 수도 없으니까. 있어. 뒤에 보면 있어 표현이. 역함수 쪽에 표현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f 뭐 역함수 이래 되고 f 인버스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1대1 대응의 탄생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다? 역함수가 있는 거야. 수학자들이 역함수라는 개념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얘는 문제가 생기니 요 조건 추가를 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결국에는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그거를 1대1 뭐라고 부른다?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야. 1대1 함수 안에 누가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 요렇게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 이제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쉬워요. 이제 무슨 함수 배우냐면 항등함수라는 걸 배워. 근데 정말 이거는 어떤 함수야? 그냥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야. 1은 어디로 가고 1, 2는 2, 3은 3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흔히 우리가 아는 y는 x, x는 x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항등함수는 보통 뭐 영어로는 I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함수가 상수 함수예요. 상수 함수. 쌤이 이거 언급을 한번 했는데 정말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가 0이 아니면 이걸 우리 몇 차 함수라고 불러? 그치, 이거 1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 다음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면 이거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것처럼 y는 b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뭐만 있어? 상수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슨 함수? 상수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y는 b는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x축에 나란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저번에 쌤이 직선의 방정식도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냐면은 얘는 뭐가 맞는데? 함수가 맞는데 정우야 x는 어쩌고 이런 애들은 그럼 어때?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어때? 셀 수도 없이 맞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아닌 거야? 함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직선의 함수가 아니고 직선의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 자, 그러면 상수 함수는 쌤이 무슨 이미지를 들고 있으면 좋겠냐면 정우 이 느낌이야. 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가 다 어디로 가는 거다? 맞아. 한 군데 몰빵되는 거, 몰빵. 이렇게 한 군데로 몰빵되면은 이게 무슨 함수다? 상수 함수다. 그래서 우리 요 단원에서는 뭘 잘 묻냐면 함수 개수를 잘 물어봐. 뭐 1대1 함수 개수는 몇 개야? 함수 개수는 몇 개야? 상수 함수는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근데 항등 함수는 당연히 몇 개일 수밖에 없겠어? 항등 함수는 당연히 한 개밖에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을 계획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전에서 또 그나마 또 조금 그냥 사소한 건데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보면은 정우야, 치역과 공역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정의역의 원소 개수와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 개수가 애초에 어때야 돼? 또 같아야지만,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3개면 공역도 몇 개 돼야? 3개 돼야 1대1 대응될 수 있다는 거지. 정의역 3개인데 공역 4개면은 절대로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상태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뭔지 우리 공부를 해봤고, 자, 근데 우리 1대1 함수에 그래프 특징이 있어. 그거 우리 170쪽에나 아니면 계획문에 써놓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 하나 있으면 그게 뭐다? 함수의 그래프였잖아. 근데 1대1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자,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은 가로선을 그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1대1 함수 그래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세로로 그었을 때 한 개만 만나는 거 맞지? 근데 가로로 그으면 몇 개 만나는 순간 있어? 2개 만나는 순간 있잖아. 그럼 이건 1대1 함수가 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우야, 1대1, 그래서 우리 대응에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교점이 한 개만 만들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자, 얘는 왜 안 됐던 거냐면은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요거를 유식하게 있는 함수는 뭐라고 해? 떨어져. 그거를 감소한다고 하고, 올라가. 그거를 증가한다고 하잖아. 그지? 뭐야? 우리 맨날 이거 묻잖아. x는 뭐보다, x는 뭐 a보다 작을 때는 뭐 증가했다가 뭐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 함수는 항상. 자, 얘처럼 1대1 함수가 아닌 놈들은 이게 혼재돼 있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그럼 3차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꺾여.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해. 이게 3차함수가.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여. 이게 몇 차함수게? 4차함수고 한 번 더 꺾이면 5차함수야. 5차함수는 볼 일이 없고 3, 4차함수까지는 무조건 1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얘처럼 계속 뭐해? 정우야. 계속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계속 뭐해? 감소만 해. 그러면 얘는 깔끔하게 교점이 몇 개? 한 개밖에 없다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 또 무슨 특징이 있냐? 뭐만 하거나 증가만 하거나 또는 뭐만 한다? 소감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1대1 함수 특징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또 1대1 함수 그래프를 고르는 특징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우리 보기 2번 같은 문제 실제로 다른 문제집에는 예제에 많이 실력이 있거든.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5번은 다 어때? 증가하고 있지. 그럼 이런 거는 다 몇 대 몇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실수 전체에서 전체, 즉 공역이 실수 전체거든? 근데 1번, 2번, 3번, 5번이 다 치역도 실수 뭐야? 전체야. 왜냐면은 모든 값에 걸쳐서 다 존재하잖아. 그지? 근데 만약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 정우야. 그럼 이런 그래프는 어때? 증가는 하지만 함수값이 다 뭐보다 커? 0보다 크지? 그럼 얘 치역이 0보다 큰 거거든? 그럼 이거는 뭐랑 일치 안 해? 공역이 실수 전체랑 일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책에 준 보기 2번에 있는 애들은 다 밑으로 위로 쭉쭉 다 뻗어 나가죠. 그럼 이거는 공역, 치역이 다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면서 다 1대1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한등 함수는 이제 fx는 x지. 그지? 당연히 1번 볼 것도 없고, 상수 함수는 몇 번이야? x축이랑 나가나? 몇 번? 6번. 6번이 상수 함수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뒤에 쌤이 9-4번이랑 9-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9-4번, 9-5번. 아, 요새 그 정규반에서는 역함수, 부정함수 배워? 다 배웠어? 어제 축구를 하는데 어제 중학 테스트가 그거는 자, 9-4번. 부집합 xy가 있고 1번. 그 정말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거야. 함수 개수 문제가. 1번.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잘 봐. x가 a, b, c고 y가 1, 2, 3인데 얘는 그냥 함수라고 했거든? 정우야? 그러면 이거 묻는 거야.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A 다 갈 수 있잖아. 1, 2, 3 몇 군데? 3군데. 근데 A가 1을 갔어. 근데 그래도 B도 어디로 갈 수 있어? 1로 똑같아 되잖아. 그럼 B도 여전히 선택권은 몇 개 있어? 3가지. C도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27개의 함수가 존재할 거고. 2번. 얘는 이제 1대1 대응이거든? 이거 문제가 똑같은데 요거는 맞아. 기본 영상 문제랑 똑같더라. 자, 얘는 그러면 A가 갈 수 있는 건 원래는 몇 군데? 3군데 맞지? 근데 이제는 A가 1로 갔어. 그러면 B는 어디로 못 가? 1로 못 가니까 B의 선택권은 이제 몇 개가 된다? 2개가 되고, 그러면은 C는 나머지 몇 개밖에 안 남아? 1개밖에 안 남아. 그래서 3, 2, 1 해서 얼마 된다? 6개 이렇게 함수 개수를 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요 함수 개수가 이게 너네 1학기 때 뭐 배우니? 1학기 때 그 당식 연산 배우고요. 방부등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워? 경우의 수 배우지. 이게 경우의 수랑
관련해서 엄청 많이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정우가 요 단원을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조합이랑 뭐를 순열을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어? 그 원래는 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네 개정교육과정이잖아. 바로 그 전에서는 어떤 요 함수를 배우고 2학기의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였어.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1단원으로 1학기로 끄집어 올린 거야. 근데 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 이거 묻고 싶어. 함수 개수를 좀 속 시원하게 묻고 싶은데 원래는 이제 뒤에서 배우니까 좀 애매하게 물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왜냐면 중간기만 하면 우리 오늘 배운 거 있지? 오늘 배운 거까지나 합성함수까지를 보통 중간 범위로 끊어.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이제 뭐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함수 개수 문제 묻고 싶은데 경우의 수가 기말 범위가 못 물어.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마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경우의 수는 어쨌든 니네가 배워놓으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으니까. 특히 조합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고요. 밑에 정석 같은 거는 뭐 외울 필요 없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9-5번에 1대1 대응임을 보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상 잘 나오지는 않아. 잘 나오진 않아. 자, 9-5번 수집합. x는 0 이상이고 y는 y는 1 이상인데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임을 보이네. fx는 2x 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이거는 오히려 이제 1을 k로 만들어주고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일 때 k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을 거야. 실전에서는. 자, 지금 이제 증명을 하라니까 우리 첫 번째 1대1 함수인 거 먼저 보이잖아. 그럼 1대1 함수인 거는 원래는 x 값이 다르면 뭐도 다르다? 함수 값도 다르다 이건데 이거를 증명하기 쉽진 않잖아. 그래서 또 뭘 써먹을 거다? 우리가 대우를 써먹을 거야. 대우를. 그러면 함수 값이 뭐 하면? 같으면 x 값이 뭐하다? 같다. 이걸 보일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요게 쌤이 대입을 해볼게. 2x1 제곱 더하기 1은 2x2 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 1 이렇게 되죠. 그럼 1 날라가고 2항에서 2로 날릴게. 그럼 x1 제곱 더하기 x2 뭐? 아이 빼기네. 마이너스 제곱은 뭐네요? 0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네. x1 플러스 x2 x1 마이너스 x2는 얼마가 돼? 0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x1 플러스 x2가 뭐 이거나 그러면 0이거나 x1 마이너스 x2가 뭐라는 건데 0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수거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얘가 뭐 합이 0 되려면 둘 다 뭐 될 수밖에 없어. 0, 0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거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함수가 같았더니 x1이랑 x2랑 뭐 하더라? 같더라. 그럼 지금 우리 뭐인 거 보였어? 1대1 함수인 거는 보였어요. 우리가 1대1 함수인 거 보였고 이제 뭐인 거 보이면 돼. 그러면은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또 같은 거를 보여주면 되거든. 그지? 그럼 이게 공역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fx는 2x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건 너무 단순하지. 우리 x 제곱이 뭐 이상이야? 0 이상이잖아. 그럼 2x 제곱도 뭐 이상이야? 0 이상이잖아. 그럼
그럼 여기다 1을 더해도 부등식 성질에 의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fx가 뭐 이상인 걸 보였어? 1 이상인 걸 보였어요. 그지? fx가 1 이상인 걸 보였고, 그럼 얘는 이거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한 거냐면 치역이 당연히 제가 지금 1 이상인데 얘도 1 이상이니까 뭐 된다고? 여기에 포함 된다고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걸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y가 치역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치역이랑 y가 뭐 하다는 소리니까? 같다는 소리니까 이게 치역이랑 공역이 같은 게 지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리가 치역이 공역에 포함돼. 이걸 먼저 보여줬고, 이제 두 번째로 공역이 뭐에 포함돼? 치역에 포함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를 뭐 되게 뭐 복지로 보여준 건데, 이걸 는 뭐라고 하면은 y라고 했을 때 요거를 x 는으로 바꿔보자고. 그러면은 2x 제곱은 y-1이 되고, 그러면 x 제곱은 2분의 y-1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x가 0 이상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뭘 선택해야 돼, 정우야? 여기 원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y-1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x가 뭐 이상이라고 줬으니까 0 이상이니까 양수값은 플러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y가 그래서 y에 그래서 요걸 넣었을 때 그러면 y-1은 당연히 뭐 이상이야? 요거니까 0 이상이지. 그러면 2로 나눠도 뭐 이상이야? 0 이상이지. 여기 루트 씌워도 뭐 이상이야? 0 이상. 그러면 이것도 x는 0 이상이라고 잘 나오네. 거꾸로 여기서 출발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y도 치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치역이랑 y는 뭐하다? 같더라. 즉 치역이랑 공역이 똑같으니 이거는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라 몇 대 몇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증명을 해주겠다는 거.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실제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거냐면, 쌤은 잠깐 펴볼까? 쌤 펴봤을 때 정우야 151쪽 펴봐. 151쪽 거기 유형 7번 있지? 거기도 집중 공략 이렇게 있는데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시험에는 요 형태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자, 이 문제를 발전시킨 게 984번이야. 정우야 몇 번이라고? 84번. 봐봐. 근데 이건 사실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제일 나은데 이제 지워버렸다. y는 봐봐, 아까 2x 제곱 더하기 1이었지 그지? 그러면은 얘 그래프 그리면 0,1이 꼭지점이잖아.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x는 0 이상이니까 이쪽이었지? 아까? 정석의 중간. 그다음 y는 뭐 이상? 1 이상이니까 요거보다 위이니까 여기거든. 그럼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증감안하고 있잖아. y는 1 이상이면서 x는 0 이상의 부분에서 증감안하고 있고, 요 끝이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겉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984번을 보면 돼. 똑같이. 그럼 봐봐. 984번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x는 a 이상이거든요. x는 a를 그리고, 그럼 이쪽도 오른쪽이겠지?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y는 b 이상이니까 이거는 여기 위에 거야. 위. 그러면 또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에서
저 fx가 실제로 생긴 거 맞죠? 생겨보는 거. 준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로는 몇 대면, 아니 실제로 몇 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이걸 전체로 보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쟤처럼 끊어보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맞아 떨어져야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어? 정말.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그림 안에서 요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 우리 요 체크한 부분에서 계속 뭐만 해? 지금 감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돼. 그러면은 뭔 문제가 생긴 거냐면 1대1 함수는 맞거든? 근데 치역과 공역에 갭이 이만큼 생긴 거야. 그럼 치역 공역이 같은 게 아니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야 돼. 아, 그럼 나는 얘가 A, 뭐를 지나야 되는구나? 네. A, 그럼 X는 A, Y는 B니까. A, 뭐를 지나면서 B를 지나면서. 근데 또 이렇게 생긴 건 어때? 이렇게 생긴 건 돼, 안 돼? 정우야?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함수가 그럼 이건 아닌 게 돼. 대응되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기면 안 되거든? 즉 초록색 그림과 주황색 그림의 차이가 뭐야?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차이 나는 거야? 축의 위치가 차이 나는 거야. 축의 위치가. 자, 그러면은 얘 축 있는데 우리 요 놈은 축의 방정식 얼마예요? 정우야? 이거 쉽게 구하는 거 가지고 썼는데. 사고. 근계가 있어요. 그지. 두근의 합의 반. 두근의 합이 얼마야? 정우야? 4니까 대칭축은 얼마? 2. 그치. 이거를 굳이 우리 표준형으로 안 고치고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얘니까 x는 2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 즉 a가 2보다 무슨 쪽에 있어? 정우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a는 2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그거나 같다는 것도 체크를 해놔야 돼.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요 a, b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 대입을 하시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1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빼기 b의 최대값 구하래. 그러면 이것도 의도를 알겠어? 우리 b 대신에 당연히 요식을 대입을 하는 게 맞겠지. 미지를 하나 줄이니까. 요렇게. 그럼 이거 몇 차식 때 또? 2차식 때지. 그러니까 오늘 최대값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것도 음수니까 이번엔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할 거고요. 그럼 이거 대칭축 불러봐. 대칭축 얼마야? 정말. 마이너스 9. 이거 마이너스 6인데. 2분의. 2분의 5지, 그치. 근데 우리가 아까 A가 실제로 뭐 이상 돼야 된다? 2 이상. 그러면 2는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긴 부분을 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의 무슨 거 포함했어? 대값은 당연히 뭐일 때다? 요 꼭지점일 때.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5를 뭐 해주면 되겠어?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치?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플러스 2분의 25 더하기 1. 그러면 요거는 절반이잖아. 이게 4분의 얼마 돼? 4분의 25 더하기 1이니까 답이 4분의 얼마 된다? 9. 이렇게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 거다 이 소리야. 너무 1대1 대응인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정우는 뭘 기억한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프가. 이렇게 애매하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건 대표 문제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해. 거기 별표처럼. 이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로 좀 좋아하시냐면, 선생님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중간고사 때 이 문제가 나왔어. 가르치는 형 누나가. 근데 기말고사 때 또 냈어. 선생님이. 물론 똑같은 거. 근데 말을 바꿨어. 1대1 대응일 때가 아니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잘 봐두면 좋겠고, 요건 또 어떻게 푸느냐? x가 마이너스 3에서 요건 풀에 써놓을래? 정말? 이 문제는 개배문에 쓰셔도 되고요, 책에 쓰셔도 되고요. 자, 985번 982번. 그거를 엄청 좋아해, 선생님들이. 문제를. 자, x 값이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거는 이렇게 선을 두고, 마이너스 3에서 3. 자, 그 다음에 y는 1에서 3까지, y 값이니까 가로로 그어야겠지? 그래서 y는 1에서 y는 14. 그러면 이렇게 정우가 뭘 만들 수 있어요? 박스를 만들 수가 있네, 그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지는데, 요 x에서의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얘가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몇 차 함수야? 정말? 1차 함수니까 얘는 직선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고 했거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양수, 즉 오른쪽 끝이 올라가 있는 1차 함수일 거야. 요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어, 정우야? 요런 문제. 자, 결론은 아까처럼 아까 쌤이 그 두 선의 교점을 정확하게 지나야 된댔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 박스에 탁 들어맞게 그래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렇게 직선이 있어줘야 1대1 뭐가 된다? 대응이 돼요. 근데 기울기가 양수란 걸 왜 줬냐면은 요렇게 반대로 돼도 어때? 박스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A가 뭐보다 크다고 준 거야. 0보다 크다고 준 거야. 그럼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럼 쌤이 그 이유를 너도 써놔라. 자, 그러면 너네가 이러려고, 선생님 왜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기면 문제가 뭘까? 정말 마이너스 3이랑 여기까지 x값 있지? 그럼 얘는 대응이 여기까지 된 거거든? 그럼 밖에 있는 거네? 대응시키고 싶은 놈들이 공격 밖에 있네? 그럼 뭐가 안 돼? 함수가? 1대1 함수 자체가 아니고 얘는 뭐가 아예 안 돼? 함수가 안 돼. 여기 대응되는 놈들이 없어요. 이쪽에 대응이 안 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라서 안 되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로 정말 뭔 문제가 생겨?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함수값 다 잘 갖고 있거든? 근데 함수값이 쌤 여기 모아두면은 요렇게가 실제로 함수값에 모임이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이게 뭐가 돼? 7? 여기 된데 공역은 그럼 1에서 13까지잖아. 그럼 얘는 7억이랑 뭐가 안 똑같아? 공역이 안 똑같아서 안 돼요. 그래서 딱 들어맞을 때만 몇 대 몇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풀이는 기억하기 쉬워. 박스 그려놓고 정확하게 이거 줘. 대각선을 그려주면 돼. 대각선을 그리면 된다 라고 풀이는 기억하기가 좋은데 이유를 너네가 설명을 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야 공을 똑바로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럼 마저 구해볼까? 그러면 우리 결국 직선의 방정식 세우라는 거니까 6만큼 증가할 때 1에서 13이니까 얼마큼 증가했어? 12. 그럼 y는 기울기 몇 x? 2x 쓰시고 그럼 3,13이거든? 3 넣을 때 13 나와야 돼. 그냥 플러스 얼마 하면 돼? 3 넣었을 때 6이니까 13 나오려면 7.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A는 2고 B는 7이 되겠네. 답은 그래서 얼마 됐다? 9. 그래서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 문제가 굉장히 요 유형 자체가 되게 좋아해. 알겠어? 되게 좋아하는 거니까 잘 봐두면 좋겠고.
자, 우리 아마 합성함수, 역함수를 다음 주 목요일에 와서 끝이 내기가 힘들 거란 말이야.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 합성함수 내용을 조금만 하자. 지금 한 25분 남았어요. 나 합성함수, 역함수 공부할 때 뭐가 어려웠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돼.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걔는 이름에 다 힌트가 있긴 한데, 이름이. 역함수는 그럼 이제 왜 역함수인지 알겠지? 거꾸로 가니까. 원래 함수.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 푸는 방법을. 자, 그럼 우리 합성함수 먼저 얘기할 건데, x에서 y로 뭔가를 대응시키는 함수 f가 있었고, 그 다음에 y에서 z로 대응시키는 함수 g가 있었어. 근데 수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요 y가 어때? 중간에 껴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구체적 쓰면 자,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1은 뭐 A로, 2는 C로, 3은 B로, 뭐 4는 C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A는 8로, 뭐 B는 9로, C는 7로, D는 10으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있었어. 원래 함수 두 개가 따로 있었어? 따로 있었는데, 요 놈이 보니까, 요 놈의 치역이랑 요 놈의 정의역이 뭔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면 x를 거치고 x에서 y를 거쳐서 뭐로 가는 z로 가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 이건 f, 이건 g인데 f 걸 먼저 쓰면은 1a, 2c, 3b, 4c. 그럼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내가 g는 보고 a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8로 가는 거고 똑같이 b는 어디로 가는 거고 c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은 뭐로 대응되는? 8로 대응되는 제3의 함수를 만들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섞어서 만든 함수니까 이거를 실제로는 A는 중간 과정이고 1에서 이렇게 8로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가 그러면? 2는 따라가면 7로 가죠. 그지? 그러면 1은 1, 2, 3, 4 7, 8, 9, 10 하면은 1은 8로 가고 2는 7로 가고 그 다음에 선생님 3을 비교했구나. 3은 9로 가고 그 다음에 4는 또 7로 가는 어때? 요런 새로운 함수가 딱 탄생을 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새롭게 x에서 z로 대응되는 요 새로운 함수를 f랑 g를 섞어 만든 함수니까 f와 g의 무슨 함수? 합성 함수다. 이게 이제 합성 함수가 두 개를 섞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g 합성 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순서가 이렇게 되느냐면은 요 f를 먼저 거치지. f를 먼저 거치지. 그 쌤은 무슨 용어를 많이 쓰냐면 얘를 속함수라고 많이 부를 거야. 뭐라고 많이 부를 거라고? 속함수. 그 다음에 요 g를 뭐라고 많이 부를 거냐면 겉함수라고 많이 부를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많이 부를 거라고? 겉함수. 자, 그래서 이걸 왜 쌤이 속함수, 겉함수라고 부르냐면 그럼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는데 요걸 우리가 보통 요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지 않고 어떻게 바꿔? 요렇게 괄호 형태로 바꿀 거라는 소리지.
그러면 괄호 형태로 바꿨더니 F가 어디 있어? 정말 속에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이걸 무슨 함수? 함수, G를 무슨 함수? 겉함수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만든 제3의 함수를 우리가 합성 함수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합성 함수, 이건 합성 함수다, 그지? 이거 중간까지 생략했으니까. 이 합성 함수의 정의역은 누구의 정의역이 된다? 속함수의 정의역이 돼. 속함수 정의역이 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공역은 겉함수의 뭐가 된다? 공역이 되는 거지. 겉함수의 공역. 자, 그래서 첫 번째, 속함수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정우야, 이게 여기서 뭐 지금은 같은 집합이라 써서 그런데 같은 집합이 아닐 수도 있거든? 얘네 두 개가 같은 집합이? 쌤이 너네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주는 건데, 만약에 그래서 같은 함수는 아니지만 얘가 뭐 S 집합이라고 할까? 근데 얘는 이제 2까지 갖고 있는 집합인 거야. 그러면 얘는 1을 갖고 있긴 하나, 여기 이제 하늘을 받는 ABC를, 얘도 ABC를 잘 갖고 있으니 같지는 않지만 연결을 시킬 수는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뜬금없이 C가 아니고 E가 있었어. 근데 얘는 이제 E가 없는 집합이야. 그럼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돼? 이거는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 없어? A는 잘 보낼 수 있고 B도 잘 보낼 수 있지만 E는 여기 없으니까 대응시킬 놈이 없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합성함수가 정의가 안 돼버려.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의 정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봐요.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에 원래는 되지만 합성함수가 됐을 때고, 요렇게 뭐 했을 때 포함이 요 겉함수 정의역 안에 요렇게 다시 C로 바꾸면 요 치역이 여기 안에 입구에 뭐 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함수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합성함수가 됐다면 OK가 됐으면은 그때는 아예 속함수의 치역을 원래 그 겉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어. 자, 그래서 합성함수 내용 자체는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그럼 정우가 합성함수 문제 어려워요 라고 했는데, 이건 2조분 1가도 합성함수 또 나오거든? 합성함수 극한 뭐 이러면서 또 나온단 말이야. 정우가 쌤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 이거야, 정우야. 화살표를 몇 개 그린다? 2개. 화살표 2개 그려준다. 화살표 2개 이미지를 잘 챙기면 돼. 합성함수 문제 잘 풀고 싶으면. 화살표 2개 생각 잘하고, 그 다음에 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요 내용을 네가 100%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합성함수는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함수값 찾고 이런 거야 뭐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잠깐만. 근데 함수값 구하고 이런 건 어렵진 않을 거 아니야. 함수값 구하고 이런 것도 어려워? 합성함수 함수값? 그냥 문제로 그냥 관련된 문제였지. 자, 보기 1번을 풀면 fx가 x 플러스 1이라고
문제에서 G 합성 F3 이랑 F 합성 G3 뭐 X 값은 나중에 구하고 이걸 구하래 정우야.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합성함수는 네가 괄호로 바꿔야 돼. 동그라미를. 그러면 얘를 G 괄호 F 뭐로 바꾸는 거야? 3 괄호 문제로 바꿔. 그러면 차근차근 당연히 누구부터 구하는 게 맞아? F3부터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3 넣어. 뭐 얼마 돼? F4, 그렇지 4 되겠지. G4고 그럼 이제 그냥 뭐 구하면 돼? G4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4제곱이니까 얘는 얼마 돼? 16. 자 이번에는 FG3이 될 거고 G3은 제곱을 해서 9다 그지? 그지? G3 왜?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G3 대입 3 응? 그 앞에 왜 저게 F지 있었는데? 응? 이거 문제에서 그렇게 하래서 구하라고 해서 보기 1번 쌤 보기 1번에 1번 풀어. 왜가 아니고 그냥 이거 물으니까 묻는 대로 대답해 주는 거지. 그게 아니라 네, 저기서 그 F 합성 G 저기서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왜 저게 F지 저게 이건 정이야. 약속이야. 외워야 돼요. 똑같잖아. G가 밖에 있으면 G가 겉에 있고 F가 밖에 있으면 F가 겉에 있어. 이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수학자들이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X를 들러서 그러면 G 합성 F가 무슨 의미냐면은 F 들렀다가 G 들러 이거거든. 그러니까 쌤 화살표 두 개 이미지를 잘 챙기면 이해가 쉽다는 거야. 그럼 F를 들렸으니까 이건 뭐 되겠어? fx가 될 거 아니야, 정말. 그지? 근데 이 f를 gx에 대입을 하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버린 거야, 이 x 대신에. fx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g 동그라미 f가 g 괄호 fx랑 같은 표현이다 이 소리야. 오케이?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F9니까 9 더하기 1에서 이건 얼마나 된다? 10이 된다. 그럼 정말 지금 방금 뭘 경험한 거냐면 G랑 F랑 GF 합성한 거랑 FG 합성한 건 결과가 어떠네? 또 같지 않네요. 뭔가 같을까 싶었는데 이 순서 바꿨더니 같은 함수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리 바뀌는 게 안 된다. 자리 바뀌는 게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럼 쌤이 10-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거 가지고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 이 사람이. 이런 법칙들을. 요거는 외워야 돼, 종우야. 어쩔 수 없어. 동그라미 표현을 괄호로 바꿔야 된다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10-1번에 쌤이 함수를 그냥 이렇게 쓸게. fx는 2x고 gx는 x제곱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hx는 절대값 x 플러스 1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해볼게. 1번 g 합성 f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그럼 이것도 이렇게 x 표시를 붙이면 돼. 그러면 결국 g 괄호 fx 요거 구하라는 거야. 정우야. 그러면 g 지금 x 자리에 fx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fx 전체 제곱 빼기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fx가 2x니까 계산을 하면 4x 제곱 빼기 뭐가 되겠어요? 1이 될 거고. 2번 f 합성 gx 그럼 얘는 f 괄호 gx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얘는 fx는 2배, x는 2배 하는 거니까 요 괄호 안에 걸 2배 하면 2gx가 될 거거든? 그지? 근데 요거를 이제 내가 gx식을 대입하면 2x 제곱 빼기 2가 돼요. 봐봐. 이거 몸소 체험을 시켜준 거야. 두 개가 같지 않구나.
같지 않구나를 너보고 지금 경험시켜줄 거고 3번 이제 H 합성, G 합성 F인데 요걸 먼저 합성을 하고 H를 나중에 합성을 하라는 건데 그럼 정우야 요것도 요렇게 X를 갖다 붙일게 그러면은 H 갈고 요거는 이렇게 쓰자 자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겠어? 요거를 그냥 여기서 아직 묶은 거야 가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요거 방금 구했네 요거 얼마나 구했어 방금 4x제곱 빼기 1인 거 구했지? 그럼 요거 그냥 요거 자리 4x제곱 빼기 1을 넣을게 그럼 hx는 절대값 4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어떻게 돼? 없어? 지고 절대값 안에 양수잖아 그럼 이건 절대값 할 필요가 없죠 그럼 4x제곱 그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놈은 뭐냐면은 얘를 구하래 정우야 이번엔 누구랑 누구를 합성을 먼저 하고 H랑 G를 먼저 합성을 하려거든 그래서 H랑 G를 먼저 합성을 할게 자 요렇게 할 건데 H랑 G를 먼저 합성을 하면 HGX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H 자리에 GX를 넣으면 X 자리에 GX를 넣으면 G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럼 지금 요거 하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GX식을 넣을게. 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어떻게 돼? 사라져요. 그럼 요거는 뭐 돼? X 제곱이 돼. 됐지?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게 지금 H 합성 G 함수거든? 요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 fx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건 fx 전체 뭐가 돼?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fx가 2x거든요? 그럼 뭐 x제곱이 돼? 4x제곱이 돼. 뭐? 얘는 어때? 저거의 결과가 똑같네. 얘는 결과가 똑같네. 그럼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합성 순서가 똑같으면 누구 먼저 합성하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런 거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 그치.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교환은 안 되지만 결합 법칙은 된다. 이걸 먼저 체험을 시켜준 거고 5번이랑 6번 같은 경우는 정우 너고 규칙을 찾으라는 거야 지금. 규칙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5번은 보면은 F를 몇 번 합성하래? 3번 합성하래잖아. 그럼 당연히 몇 번 합성 먼저 해보는 게 맞겠어? 2개 합성 먼저 해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F, Fx인데 그러면 2Fx니까 2배에서 몇 X 돼요? 4X 그럼 이제 3번 합성할 건데 그럼 이것도 방금 했다시피 먼저 합성해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F 합성 F 한 거에다가 내가 fx를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우리 2번 합성한 게 몇 x였어? 4x였거든? 2번 합성한 게 4x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x 대신에 fx 들어갔으니까 요 4 fx 되겠네. 그러면 fx가 2x니까 몇 x 돼? 정말 8x 되지. 규칙 알겠어? fx 한 번 혼자 있을 땐 2x 2번 있을 땐 4x 3번 있을 땐 8x야. 규칙이 뭐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저거 네가 규칙 찾고 싶으면 4라고 쓰기보다는 2의 제곱 x라고 써놓는 게 좋아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x라고 써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6번은 자동 해결이 됐지. 2번 했을 때 제곱 3번 했을 때 세제곱 그럼 n번 했으니까 얘는 그렇지 2의 n제곱 x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5번이랑 6번 같은 경우는 정우 넣어보고 뭐를 찾으라는 거다? 규칙이나 뭐 반복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정우 넣어보고 지금 성질을
해본 거다. 지금 경험을 시켜준 거다. 결합 법칙은 되지만 교환 법칙은 안 돼. 합성함수는. 그거를 지금 너보고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요것만 얘기하고 선생님이 뭐 다음 주 와서 마무리 해줄게.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저 뭐야 177쪽에 밑에 어드바이스 4 보여? 당연히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랑 나랑 합성하면 당연히 누구 되겠어? 나 되겠지 나. 그지? 내가 나올 거다 이러면. 이렇게 해도 똑같이 뭐가 나올 거다? 내가 나올 거다. 그래서 합성함수에서의 항등함수를 합성을 하는 거는 마침이 뭐를 하는 거랑 똑같냐면 곱하기에서 곱하기 1을 한다든지 더하기에서는 더하기 0을 하는 효과랑 똑같다 이거야. 아무런 영향도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등함수 정의랑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오면은 설 쉬고 10-2